네. 그러니까 위계한 가늠은 아닙니다. 여기 속임수로 성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는 예. 위력은 본인의 위세, 지위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갖는 걸 위력에 의한 가늠죄라고 그러니까 하거든요. 위력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력이 맞는데 네. 위계는 속임수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저한테도 위계질서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군요. 그래서 이 김지은 씨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을 했지만 예. 너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지사였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다죠. 모든 일에서 나는 그분한테 노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이 일에 대해서도 못했다라는 그게 거거든요. 딱 떨어지는 위력에 의한 가늠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전에 주장 딱 나와 자체가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위력에 의한 가늠 부분으로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건데 예. 두 가지를 다 했어요. 네. 이 여자분 측에서는 그 고소 사유로 두 가지를 다 제기했습니다. 위계 위력 다. 예.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성폭행 사건인데 왜 이렇게 최고 형량이 낮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성폭행 사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강간죄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폭행, 협박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항 항거할 수, 물리적인 예, 그렇죠. 항거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완력으로 막 예. 네, 그게 멍들고 막 그런 이러면서. 경우에는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최대 30년까지 선고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법을 만들 때는 그런데 이게 보면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는데 예. 뭔가 이렇게 위세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나 정말 심신 미약 상태에서 좀 이렇게 속임수로 하는 경우까지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가벌성을 낮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미투 운동의 핵심이 바로 이 위력에 의한 가늠죄입니다. 맞아요. 다 전부 다 권력 이거예요. 형성 권력 형성 범죄가 딱 위력에 의한 가늠죄인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는 형량이 너무 낮아요. 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죄로 실형 선고받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최대는 7년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받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벌금 이게 뭐뭐 이하로 이게 규정돼 있는 5년 이하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1개월 이상 5년 이하예요. 하하, 실형 받는 거 거의 못 받다. 네, 그게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여러분 질문들 보내주세요. 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런 문자 들어왔습니다. 자, 경우 1. 안희정 지사 측의 최초 주장은 합의에 의한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뭐 SNS로 해서 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처음 주장은 합의에 의한 거였는데 물론 김지은 씨 주장대로라면 지금 합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만약 합의에 의한 거였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합의에 의한 거는 화간이라 그러거든요. 화간. 예. 그러니까 서로 좋아서 이제 서로 동의하에 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 꽃뱀이다 해서 화관이 아닌 예, 거예요? 예, 서로 화관이라고. 좋아서 했다, 연애한 예. 거다. 그러니까 상간이라고도 하고 화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런 예. 경우는 예전 같으면 이제 간통죄로 사실 처벌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안희정 전 지사는 유부남인 것이 이제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지 않고 현재는 지금 그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받기는 어렵고요. 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죠.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안 된다. 민사로 뭔가 위자료.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에게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여기 경우는 부인이 부인이. 네, 부인이 이제 둘이 오히려 합의에 의한 거라면. 김지은 씨한테 손해배상 청구 그럼 소송을 할 수 있는 둘이 거죠. 합의에 의한 거라면 그럼 둘 합의에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지금 사실 그렇죠. 없다는 네. 얘기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우 2. 가해자는, 그러니까 피해자는 지금 나는 위력에 의한 거였는데, 그렇죠. 겁먹어서였는데, 가해자는 철석같이 합의라고 믿은 경우, 정황상 그래 보여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럼 되느냐. 고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가해자가 만약에 예. 뭐 이거는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가해자는 그냥 상대방이 완벽하게 합의한 줄 알았다. 예, 예.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정황상 충분히 그걸 뭐 예를 그럴 수 들어서 오해할 수 수사기관이나 있었겠네. 법원에서도 오해할 만한 소지가 크다라고 한다면 그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보통은 예, 예, 예. 이제 피해자의 요즘에 이제 의사를 많이 예. 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많이 의존을 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런 경우에도 혹여 유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만약에 예. 정황이 충분히 합의한 걸로 볼 만한 여지가 크다면 그런 경우는 무죄가 나올 수 근데 있죠.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상하관계, 직장에서의 상하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의 부하 직원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가해자인 상사가 예. 나는 상대방이 나와 그 성관계하는 걸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라고 해도 예. 그거는 그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뭐 지금 2008년도에 있었던 어떤
지원의 판례에서는 예. 그 원래 검찰에서는 예를 들면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이 계속 반복이 되고 결국 성폭행까지 당했음에도 예.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거나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예. 이거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서로 합의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검찰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사법원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는 예, 추세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둘 간의 관계에서 여자분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반대 의사를 펼칠 수 있었겠느냐 이게 전제가 돼서 아마 어려웠을 것이니까 그건 안 믿겠다 이렇게 보는 자, 그 판례 지점에서 입장이죠. 청취자 김광섭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좋으면 로맨스, 별로면 미투가 됩니까? 이런 질문 제가 뭐냐면 한 분이 또 이런 질문 주셨어요. 남녀가 그럼 사귈 때 스킨십 하기 전에는 무슨 서약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면 사인 받고 공증이라도 받아야 되는 세상이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이 실제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남성분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위축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런 푸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귀기 전 단계에서 하나하나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사인. 네,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뭔가 정말 로맨틱하지 않게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웃으면서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둘 사이의 관계. 네. 둘 사이에 정말 이게 사랑하는 관계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 있으면 예.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미투 운동의 문제는 예.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 예. 그다음에 상대방이 지위로 억눌린 상황,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게 명백한 상황, 이런 경우가 이제 처벌을 받는 예. 행위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애매한 케이스들은 이게 형사 민사가 갈리잖아요. 검찰에서는 무혐의가 나오고 예. 민사에서는 또 인정을 해주고 이제 그럴 때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얼마나 많은지가 결국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법원에서 다 케이스별로 다르게 그럼요. 본다는 겁니다. 괜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투 운동을 위축시키거나 말 못하게 틀어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주로 이제 남성분들 우리가 이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예. 이제 남성분들은 사실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여성분들의 태도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남성분들의 변명을 법원에서 잘 인정 안 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거기에 있는 대한 불만 거예요. 같은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우리 생각에 이건 이제 남성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우리 생각에 내가 합리적으로 이렇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무조건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사실은 누구도 진실은 이제 둘만이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남성분이 생각하는 그 여성의 태도나 여성의 말과 여성의 본심하고 예. 이것이 여성분이 생각하는 여성의 그런 본심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 감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젠더 교육부터 감수성. 지금 그렇죠.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나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의무 교육부터 가야 된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도 이 성범죄에 연루됐던 정치인들이 꽤 많은데 그걸 좀 정리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헷갈린다라는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거 좀 정리를 배 변호사님 누구 떠오르세요? 일단 뭐 딱 떠오르는 건 박희태 전 국회의장 떠오르죠. 골프장 캐디 성추행 그때 사건이요. 뭐 이렇게 가슴을 찔렀었던가요? 네, 그래서 딸 같아서 그랬다 그랬다가 손가락으로 논란이 찔렀다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던 예, 건데 예. 딸 같아서 그랬다라는 얘기에 사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거죠. 맞아요. 딸한텐 그래도 되느냐 뭐 이러면서 막 그때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처벌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풀려났죠. 집유네요. 네, 집유로 집행유예 풀려났습니다. 1년. 그러면 수강 선고 40시간 성폭력 수강은 했대요? 해야 이건 되죠. 해야 안 돼요. 하면 되죠. 아, 했겠군요. 김형태 전 전 새누리당 새누리당 의원 저는 떠올라요. 재수 성폭행. 그렇죠. 재수 씨, 그러니까 죽은 네. 친동생의 부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었었죠. 그래서 예. 피해자분이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었는데 사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다만 그 재수 씨를 음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동료 의원들이 보낸 것이 있어서 예.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유죄가 확정이 됐고요. 그 김 전 의원은 오히려 선거법 위반으로 중간에 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었군요. 네네. 또 누구 떠오르세요, 백 변호사님? 심학봉원이요. 심학봉원 그때 문제가 많이 전 됐습니다. 의원은 뭐였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원래 국회에서 뭔가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국회 오지 않고 예. 대낮에 이제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 보험 설계사와
뭐 성관계를 가졌다. 맨 처음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 당시 이게 보험 설계사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일단 얘기가 시작이 돼서 그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거였죠. 네, 그래서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야 이거는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스스로 탈당하고 3개월 뒤에 국회의원도 사퇴를 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모르시는데 이 성폭행 됐어요?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아니 여성이 신고했다면서요. 근데 이제 성폭행 신고하기 전부터 한 2년 이상 이 여성과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무언가 둘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였다라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당일날 이제 호텔의 CCTV를 보니까 예. 이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고 이제 보기는 힘든 행동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환하게 웃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예. 그리고 이게 심학봉 의원이 이제 사과를 하고 나서 또 이 여성도 진술을 바꿨어요. 여성이 진술을 바꾼 예, 결정적이군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성폭행 당한 건 아니고 처벌도 원치 않아요.